한덕수가 침묵하는 진짜 이유, 타이밍을 기다린다. 이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이번 대선을 이제 지나가려고 생각을 했으면은 벌써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마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이 문제에 침묵을 하고 있는 사이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어나고 왜 심판에서 선수를 뛰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좌파에서 시비를 걸기도 하고 뭐 탄핵을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심지어 대통령목 그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을 한 것이 지금 문형배가 이미선이 마지막 가면서 오늘 떠나면서 이재명에게 선물 주고 가는 것처럼 그 지명의 가처분을 인용을 하고 가처분이 인용됐으니까는 한덕수는 뭐 그 사퇴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하는데 본인의 입장을 벌써 밝혔겠죠. 불출마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은 8년 전에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처럼 조기에 벌써 밝혔겠죠. 이런 논란을 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론조사가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지는데 그 여론조사 대상에서 본인을 빼달라고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불출마를 하려고 한다면.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출마 선언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다.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아마 본인이 스스로 타이밍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타이밍이 저는 트럼프와의 단판, 관세 그 협상에서 트럼프와의 단판을 해서 다른 나라보다 최소한 일본과 그 우리나라가 미국 기준으로 무역 적자국 6위 7위국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직접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협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다음 주에 최상목 대행하고 안덕건 통상산업부 장관이 가죠. 자원통상자원부 장관 그 가는데 거기서 뭐 장관급 회담을 하겠지만은 중요한 무역 교역 대상국은 트럼프가 직접 나선다고 했는데 어제 그 일본하고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가 진짜 나갔습니다. 그 일본의 이 재무부 장관 격인 사람이 갔는데 장관급 회담을 하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끼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갑자기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불쑥 꺼내서 지금 일본이 당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건 장관이 다음 주에 가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같이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덕수 대행이 직접 갈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그 전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기 때문에 재무장관이 그대로 트럼프와 이렇게 협상을 했지만은 우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죠. 통화도 이제 겨우 처음 했죠. 그래서 그리고 또 통화 과정에서 트럼프와 한덕수 대행의 통화 과정에서 트럼프가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선 출마에도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와 만나서 관세 협상에서 아주 유의미한 성과를 얻어내고 그러면은 한덕수 대행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지금 현재 지지도를 알 수 있는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조사한 것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지금 선두를 달리는데 한덕수 대행이 특히 이재명과 가상 양자 대결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다. 아직은 격차가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대결에서 범여권, 보수 우파 진영의 다른 후보들보다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는 결과 아직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고무적일 수가 있죠. 두 사람 양자 대결, 이재명, 한덕수 양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은 51.4%, 한덕수 대행은 40.5%. 그렇게 크지 않죠. 지금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제가 들은 것은 한 며칠 전에 여의도 연구소 국민의힘 싱크탱 거죠. 거기서 조사한 것도 가상 양자 대결을 해보니까 제가 뭐 확인 표를 본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그때도 한독수 대행이 가장 근접을 했다. 근데 그때 제가 50대 40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50대 40.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제가 여의도 연구원의 자료를 본 것은 아니고 전에 들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페네마이크 조사에서 51.4대 40.5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가장 격차가 작은 것이고 10.9% 포인트네요. 10.9% 포인트 밖에 지금 안 나는 겁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는 50.6대 41.9로 오히려 앞서고 있고 한독수 대행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49.8대 40.5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김문수 후보로 나왔는데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이 51.1, 김문수 38.8. 그래서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죠.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나오면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아직은 국민의힘은 초반이죠. 초반이고 이재명은 지금 몇 년째 계속 대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정도로는 근접해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나가면은 이재명 52.0 대 나경원 35.4. 그리고 이 조사에서 한동훈을 집어넣는데 한동훈이 가장 경쟁력이 낮은 걸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 한동훈. 이재명이 51.9, 한동훈은 27.8. 그 뭐 하프스코어로 뭐 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한독수 대행 지금 침묵을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주목되는 행보들이 많이 있죠. 갤럽 조사에서 처음에 들어가서 2%, 그런데 오늘 조사에서 7%를 기록했고 그 사이에 또 광주 그리고 울산을 방문하는 강폭 행보를 벌였습니다. 광주 기아차, 기아자동차 공장, 그리고 울산의 현대조선, 이 두 곳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죠. 지역적으로도 호남과 영남, 또 호남은 한독수 대행의 고향이기도 하니까 이 지역을 하루 사이에 이렇게 방문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교하게 좀 짜여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지금 미국과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 있고 조선은 조선산업은 트럼프가 한국 조선산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 방문도 제가 유추하기로는 이 미국 방문 트럼프와의談판을 앞둔 현장 현장 방문이었다는 생각까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좀 기다리는 것 아닌가. 그것뿐이 아니고 울산하고 광주 방문해서 또 전통시장 상인도 격려하는 그런 행보도 보였죠. 이걸 두고 좌파 패널이나 민주당은 오늘도 왜 대선 행보를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고 어떻게 하든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 한독수 대행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됐죠. 이재명의 포퓰리즘, 전 국민에게 뭐 25만 원 주는 거, 뭐 이런 포퓰리즘은 제대로 국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 경영을 맡기면은 안 된다. 그래서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독수 대행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그렇게 접근을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재앙을 가지고 올 것이다. 정치보복, 그리고 자기 죄를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대혼란, 헌법 84조 해석을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의 이 정치보복과 사회적 대혼란,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적인 법안을 부득이로 통과시키는, 자, 그런 재앙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누구나 지금 내다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초비상 상황에서 누구든지 가용한 인력은 지금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사실 이재명은 지금 대선 출마 자격이 있어서 합니까? 이재명은 본인이 그 전에 2022년 대선을 지고 나서 이 방탄복귀 입으려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당 대표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본인은 이번 대선에 못 나옵니다. 벌써 구속이 됐겠죠.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벌써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형을 지금 살고 있을 그 상황이고, 또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방탄복을 껴입고 나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무슨 뭐 좌파 포퓰리즘, 이것은 뭐 좌파 입장에서는 뭐 좋다고 할 것이고 정치 보복 안 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만은 대혼란이 오는 거, 대혼란이 불을 보듯 뻔한 5개의 재판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5개 재판을 멈춰 세워놓고 5년 후에 다시 끄집어낼 것이냐. 아예 그냥 털어버리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엄청난 혼란이 오는,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인물이 민주당에서는 버젓이 지금 대권에 출마를 하는 것이죠. 대권에 출마를 하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막으려면은 그걸 막기 위한 진영에서는 또 모든 가용한 인력을 다 투입을 하고 약간의 뭐 명분이 떨어진다. 명분이야 뭐 그 이재명이 전혀 명분이 없죠. 지금 출마하는 게. 그 만약에 그 대행이 이 대선을 관리하다가 출마를 한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있다가 선수로 뛴다.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워낙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감수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민석 그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정말 저는 이거 부적절한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한독수 대행의 출마용 간세 협상을 반대한다,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우리 자동차, 반도체 모든 그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 협상을 지금 체별을 하고 있는데, 협상하지 말라는 거죠. 협상하지 말라. 우리에게 맡겨라.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테니까는 자기에게 맡겨라. 자기들이 만에 하나 정권을 잡아도 6월 3일인데 트럼프가 그때까지 기다려줍니까? 지금 트럼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각국 세계의 정상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을 때 가서 담판을 하고 국익을 위해서 협상을 마무리를 하는, 빅딜을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응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독수의 몸값이 커진다고 협상을 중단하라. 가서 이런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자, 이런 정말 어떤 국익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정권만 잡아서 자기들 세상 만들려고 하는, 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사실 40일 남았는데 40여일 남았는데 하루하루를 정말 총력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윤심을 밝혀서 뭐 특정 후보를 지지를 할 수는 없죠. 그 어떤 이 조기 대선에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 그 문제도 정말 필요하다면은 우리 이 득표에 필요하다면은, 그러니까는 그렇게 메시지를 내므로 해서 손실 나는 부분과 이익 나는 부분이 훨씬 크다면 그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온전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판단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지금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이것은 좋은 징조다는 말씀까지 드렸고, 타이밍을 기다리는 한독수 대행 이야기도 들었습니다.